해가 저물고 달빛이 붉은 피로 물든 요서 벌판 위로 차갑게 쏟아졌어. 온달의 칼날은 여전히 멈출 줄 몰랐고 평강의 눈빛은 더없이 냉혹하고 차갑게 빛났어. 북주군의 병사들은 전의를 완전히 잃은 채 도망쳤지만 삼조고 전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추격했어. 온달은 이미 온몸이 붉게 물든 채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의 몸이 갈라지고 피가 솟구쳤지. 우악! 온달의 포효는 전장 위에 광풍처럼 몰아쳤어.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을 벗어나 마치 지옥에서 솟구친 악마의 울부짖음 같았어. 그의 붉게 물든 갑옷과 머리칼은 달빛 아래서 섬뜩한 붉은 빛을 뿜어냈지. 우악!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병사들의 팔다리와 목이 힘없이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흩날린 피는 요서벌판을 끝없이 적셨지. 어느새 온달의 발 아래는 피로 진창이 되어 있었어. 살아있는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만 했어.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북주군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들이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할 때마다 평강이 이끄는 삼조고 전사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으니까. 평강은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칼을 높이 쳐들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도망치는 놈들은 등을 찔러라. 오늘 이 벌판을 놈들의 피로 가득 채우자. 그녀의 냉정한 눈빛은 마치 전장의 신처럼 빛났고 삼조고 전사들은 광기 어린 함성을 질렀어. 우와! 전장은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했어.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이미 넋을 놓은 채 도망치려다 밟히고 찔리고 쓰러졌어. 칼날이 살을 가르고 피가 허공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무한히 반복되었지. 북주군의 지휘관들은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삼조고 전사들이 이미 뒤를 막고 있었어. 그들의 칼날은 도망치는 병사들의 목을 베었고 전장은 끝없이 시체가 쌓이고 피로 흥건했어. 온달은 광기에 휩싸여 북주군의 중심부를 끊임없이 갈라냈고 그의 눈빛엔 적에 대한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의 칼날은 이미 무뎌졌지만 온달은 더 깊이, 더 사납게 적을 베고 찢어냈어. 평강은 후방에서 냉혹하게 전장을 지휘하며 적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북주군 병사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가득 채웠어. 이 벌판 위에서 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겠다. 저들은 오늘 우리 삼조고 전사의 전설 아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달빛이 붉은 피로 물든 벌판 위를 차갑게 비추었고 밤이 깊어도 학살은 멈추지 않았어. 북주군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점점 약해져 갔고 전장은 이제 오직 피와 시체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붉고 푸른 악마들만이 존재하는 지옥이 되었어. 그렇게 요서벌판 위에서 북주군 30만은 단지 악마와 같았던 2명의 전사와 그들을 따르는 1만 5천 삼조고 전사들의 손에 완전히 괴멸됐어. 이날의 참혹한 학살은 누구도 잊지 못할 강렬한 악몽이 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지. 새벽녘의 차가운 달빛 아래 온달과 평강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어. 그들 주변엔 북주군 30만 병사의 시체가 끝없이 쌓여 피와 살점이 섞인 붉은 호수를 이루었지. 그 참혹한 전장 위에서 피투성이의 온달과 평강 그리고 삼조고 전사들은 칼을 높이 들어 환호성을 질렀어. 삼조고 만세, 평강 만세, 온달 만세. 피에 젖은 옷가지와 수많은 노획물과 함께 그들은 요하를 건너 당당히 요동성으로 진군했어. 요동성의 병사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군대를 보고 처음엔 북주군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병사들은 진득한 피냄새와 적들의 피로 흠뻑 물든 옷을 보고 공포에 질렸어. 그 강렬한 피냄새와 압도적인 살기는 요동성 성벽 위까지 스며들었지. 누군가가 성벽 위에서 크게 외쳤어. 공주님이다. 온달 장군님이다. 삼조고 전사들이다. 성 안은 삽시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척후병 하나가 급히 태자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보고했어. 경하드립니다. 태자 전하. 삼조고 전사들이 북주군 30만 대군을 완벽히 괴멸시켰습니다. 태자는 보고를 듣고 순간적으로 다리가 휘청거리며 말을 더듬었어. 뭐라고? 그 순간 성문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평강과 태자의 시선이 맞닿았어. 푸른 머리의 평강은 피로 젖은 얼굴과 몸으로 태자를 싸늘히 바라봤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태자의 가슴을 강렬히 찔러왔어. 태자는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어. 시발, 좆됐네. 평강과 온달 그리고 삼조고 전사들은 성문 앞으로 당당히 진군했고 성 안은 이미 환호성으로 가득했어. 평강 만세, 온달 만세, 삼조고 만세. 태자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후회가 뒤엉켜 흔들리고 있었어. 이제 요동의 운명은 그의 손을 떠났다는 걸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지. 평강과 온달, 두 악마가 이끌고 온 전설이 이제 진짜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태자 앞에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 평양성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어. 거리마다 깃발이 펄럭이고 평강과 온달의 이름을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 이제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화로 남을 정도였어. 평원왕은 아예 손수 성문 밖까지 나가 평강과 온달을 마중했어. 왕의 얼굴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두 사람을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맞이했지. 와, 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내 딸 평강과 내 사위 온달, 그대들이 진정 고구려를 구했다. 귀족들 역시 술렁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 귀족들 사이에선 작은 속삭임이 퍼졌지. 이러다가 태자가 진짜 왕위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 그러게 말이야. 군부는 이미 평강과 온달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던데. 한 귀족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그거 봤어? 태왕의 눈빛 말이야. 완전히 평강과 온달에게 빠져 있던데 태자는 뭐 한 게 있나? 이름만 태자지. 절에서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겠어. 또 다른 귀족이 흥분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 야, 너 삼조고 전사들 봤어? 이젠 개마무사고 뭐고 저들한테 명함도 못 내밀겠어. 눈빛부터가 그냥 사람을 죽일 기세더라니까. 저들이 단지 15,000으로 30만 대군을 학살했다는데 이젠 정말 천하무적이야. 궁 안에선 태자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모두가 평강과 온달만을 주목했고 귀족들조차 이미 그들이 차기 왕권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수군대고 있었지. 태자는 구석에서 씁쓸하고 어두운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의 눈빛은 초조함과 불안, 그리고 짙은 분노로 뒤덮였어.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 속삭였지. 씨발,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하지만 이미 궁과 거리, 모든 곳에서 평강과 온달의 이름만이 메아리쳤고 태자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어. 평강은 지긋지긋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랜만에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어. 긴 머리를 곱게 빗고 거울 앞에서 얼굴에 섬세한 화장을 하자 이제야 전쟁터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예전의 자신이 돌아온 듯 했지. 요즘 평강에게는 귀족과 장수들, 심지어 게르부의 왕족들까지도 몰려들었어. 전쟁의 승리로 그녀는 이미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였고 은근히 다음 대권을 노려보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어. 처음엔 평강도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지. 무슨 소리야? 나보고 왕을 하라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엔 이상한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 씨발, 내가 못할 게 뭐야? 나도 왕족인데. 태자가 뭐 특별히 나보다 나은 게 있나? 온달은 평강의 생각을 모른 채 밤마다 마당에 나가 조용히 검수를 수련하며 정치적 일들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 평강은 그런 온달의 모습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 어느 날 밤, 평강은 침상에 누워 별 생각 없이 말을 던졌어. 달아? 온달은 무심히 대답했지. 응. 평강은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내가 왕하면 어때? 온달은 조금 놀란 듯 대꾸했어. 태왕? 태자가 있는데. 평강은 작게 입술을 깨물었어. 나도 왕족이잖아. 못할 건 뭐야? 왜 싫어? 온달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난 당연히 평강 편이지. 네가 하겠다면야 내가 언제나 옆에서 도와줄게. 온달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어. 평강이 왕위를 가지려면 귀족들과 결탁을 해야 할 텐데 장수인 자신에게는 그런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 혹시라도 평강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어. 온달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 혹시 말이야. 평강은 귀를 쫑긋 세웠어. 응, 뭔데? 온달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을 삼켰어. 아니야. 평강은 살짝 짜증이 난 목소리로 물었어. 뭐야? 뭔데 말을 하다 마는 거야? 온달은 애써 웃으며 평강을 달랬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평강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불을 푹 뒤집었었어. 치, 뭐야 진짜. 어둠 속에서 온달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 평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 그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같은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조용히 잠들었어. 소노부의 데이는 조용히 평강의 처소를 찾아왔어. 고풍스런 비단옷을 입은 그는 침착하고 노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 공주님, 이번에 쓰신 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온 나라가 공주님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평강은 은근히 기분이 좋아 가볍게 웃었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났나 보네요. 소노부 대인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 하하하, 솔직하시군요. 이 정도의 인지도와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라면 차기 대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은 순간적으로 손을 내저었어.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치엔 관심 없어요. 태자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뭘 하겠다고요? 그러자 소노부 대인은 눈빛을 빛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저희 소노부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주님? 저희와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평강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 그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지. 손을 잡자 하시는 건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시단 얘기 같은데요. 소노부 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총명하시네요. 원하는 게 있다기보단 서로 간에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평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어떤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노부 대인은 평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 난세에는 혼인보다 확실한 동맹은 없습니다, 공주님. 평강은 순간 숨이 턱 막혔어. 혼인이라니. 이미 온달과 혼인을 한 상태인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 평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어떤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노부 대인은 평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
난세에는 혼인보다 확실한 동맹은 없습니다, 공주님. 평강은 순간 숨이 턱 막혔어. 혼인이라니. 이미 온달과 혼인을 한 상태인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 저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손오부 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 하하하,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주님. 손오부 대인이 돌아가고 방에 혼자 남겨진 평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 손은 떨렸고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지. 다시 왕이 될 기회가 찾아왔지만 온달을 다시 버릴 수 있을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어. 평강은 침상 위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 이제 어쩌면 좋지? 온달아,